네, 설자골프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방송, 사랑의 리퀘스트, 설자골프 출발합니다. 너무 올 때 항상 표현이 꼰대입니까? 꼰대 기성세대. 주작의 힘이 컸습니까? 아 조금 이제 우리가 오늘까지만 하고 다음부터는 조금 신선하게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멘트는 권영 코치랑 김도영 코치 가는 걸로 그렇게 바꾸시죠. 기성세대 아닌 내가 할게요. 그래, 아니, 우리 김도영 코치가 앞으로 멘트는 담당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 그 주자에게 그 그늘에 갇혀서 너무 이렇게 그 고리타분한 클래식한 멘트는 안 하는 걸로. 자, 얼마 전에 제가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깜짝 놀라는 경험. 저 와이프가 가끔 가다가 그 골프 TV를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퇴근하고 오늘 형님 되게 주제를 많이 정해 오셨네요. 저는 요즘에 좀 생각할 거리들이 많아서 저는 요즘에 골프를 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김동 코치가 좀 왠지 외도하는 것 같아서 그쵸. 제가 조금 그 골프에 저는 조만간 히든풋볼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히든 부분 우리 진짜 제가 한번 메일 한번 쏘겠습니다. 이수원 그 사람 부소대장. 아니야 너무 떴어요 이제. 지금 너무 우리가 떴어? 범접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지금 이주원 부소대장 지금 많이 떴습니까? 아니 이제 형 개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내가 그 페이스북에다 썼는데 씹혀갖고 저 차단했잖아요. 아, 그랬어요? 웬만하면 나 차단 안 하는데. 그 정도로 떴어, 이스타가? 골프 쪽으로 오기만 해봐. 이스타가 그렇게 떴어요, 지금? 많이 떴어요. 그 이스타던데, 이름이? 맞아요. 아, 그렇구나. 많이 떴구나. 아니, 제가 백마부대 구사단 헌병대에서 제가 소대장일 때 부소대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전후에 우위가 있지, 우리는 될 겁니다, 아마, 연결이. 백마부대 알죠? 원래 노태우. 그렇죠. 노태우 네, 맞아요. 씨도 원래. 그렇죠, 맞아요. 백마부대 노태우 씨 사단장. 사단장이었잖아요. 출신, 예. 전두환 씨가 이제 1사단장, 노태우 씨가 9사단장이었죠. 그래요. 역사 속에 그 백마부대 이주원 하사에게 제가 한번 이주원 중사 출신이시죠. 우리 헌병 부소대장 우리 이주원 부소대장님께 제가 한번 메일을 넣어서 한번 합동 방송 한번 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나는 할 말 많다. 우리가 또 이제 축구랑 일강이 있지 않습니까? 제 아들도 이제 축구하고. 또 제가 또 나름대로 전문 지식이 좀. 얘기해요. 이주원한테 만약에 K리그 선수들 섭외 필요하면 내가 해주겠다고. 그러네. 근데 아마 다 알겠다. 알지. 다 알겠네. 그러네. 괜히 내가 설레발 친 거지. 전문가니까. 아니, 제가 그 해설위원. 아니, 저 EPL 해설하시는 분 제가 머리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장지현 해설위원. 지금도 활동하시잖아요. 지금 그분이 다 하잖아요. 스포티에 대해서 하는 거 다 하잖아. 다 아시죠? 저 목소리만 들으면, 근데 사람들이 그분 얼굴을 잘 몰라. 그래서 좀 아쉬워. 제가 목소리 들으면 저는 알거든요. 그 사람 그거잖아요. 코주 방금 낀 것처럼 생기셨잖아요. 안경도 코주 안경 끼시고, 안경 끼시고. 이렇게 땅땅하시고 그런데 되게 특이하시고 제가 그분 머리 올려드렸습니다. 라운드를.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이후로 골프 안 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쩐지 골프 얘기가 없으시더라. 근데 그분이 이주원 그 해설위원을 발탁하신 분이래요. 장지현 해설위원이. 그래서 주원이 내가 키웠어요. 막 그러더라고. 그때 나도 막 아는 척했죠. 그랬더니 왜냐면 이주원 부사장님이 그 가끔 MBC에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대하고 봤는데. 그래서 아무튼 뭐 헤디풋볼 응원하고요. 우리 축구에는 히든풋볼이 있다면 골프에는 털자 골프가 있다는 거. 예.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고 방송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 얼마 전에 이제 퇴근을 하는데 와이프가 가끔 가다가 쇼파에서 이제 골프 방송을 틀어놓을 때가 있어요. 우리 권 코치님. 골프 방송을 틀어놓는데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골프왕을 틀어놨어요. 그 김국진 형님이랑 국진 골프 채널 아니에요. 채널 A. 채널 A에서 그 골프 채널이 아니죠. 그 골프 채널은 아닌데 골프 방송. 그러니까 TV조선인가 그래. 아무튼 그래서 그 골프 방송을 틀어놓는데 얼마 전에 골프왕을 틀어놨는데 골프왕을 이제 씻고 나와서 이제 뭐 맥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딱 소파에 앉아서 골프왕을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시즌2인가 그랬어. 아무튼 옛날 걸 보는 거죠. 돌려보는 거죠. 근데 많이 보는데 갑자기 도영이가 생각이 나는 거. 첫 탤런트 도영이가 레슨하는 분 같은데? 그래서 내가 바로 전화를 했어요, 도영이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야, 너 그 모 탤런트 이름, 그분, 너 이거 레슨한 분 아니야? 그랬더니,
맞아, 형님. 제가 레슨했죠. 저한테 레슨 받고 거기 나간 거예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근데 왜 이렇게 못 쳐? 도영이가 너한테 배웠는데 내가 와이프한테 그랬거든. 도영이한테 레슨 받으신 분이라고, 저 탤런트. 여자 탤런트에 이쁘신, 이쁘신. 이름만 되면 알지. 근데 이름 되면 안 되지. 내가 못 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뭐 초보자시니까, 뭐. 근데 뭐. 그리고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게 아니라 그때만 그렇지. 가서 레슨 며칠 그 나가시려고 이제 받은 거지. 그래서 근데 아무튼 도영이가 레슨하는 분이 거기 나온 거예요. 골프왕에.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하고 보는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뭐 그걸 틀어놨으니까 이제 골프 채널 우연히 또 보게 된 거예요. 옆에 딱 채널 돌렸더니 또 이제 SBS 골프를 해. SBS 골프를 하는데 뭐가 나왔냐면 SG 무슨 챔피언십 무슨 게 매치 플레이 챔피언십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 중에 SG 무슨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전에 이병옥이 해설하던 거잖아. SG. 어쩐지 낯이 익더라. 어쩐지 이름이 옛날 이름인데 그게 왜 있나 했더니 아직까지 그게 하는구나. 이병옥 프로가 그거 했었구나. 원래 거기 코스에서 했었잖아요. 그랬구나. 근데 초보라 아나운서랑. 그랬구나. 추보랑 아나운서랑 나 그 인스타 그건데. 초보라 아나운서 우리 옥타곤스 패밀리 전에 이동화 프로 와이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인스타 통해서 많이 활동을 보고 있습니다. 애기도 낳으셨던데. 연우. 네. 그래서 보면 권영은 코치님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여자 프로 한 명이랑 아마추어 고수 남자 한 명이랑 대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2대2로 치는 얼마 전에 거예요. 탁경은 프로 나갔어요. 탁경은 프로. 그래요? 경은이 나왔어요? 네. 탁경은. 그러니까 봐봐요. 거기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여자 프로 한 명이랑 KLPG 여자 프로 한 명이랑 남자는 고수야. 클럽 챔피언이야 보통. 클럽 챔피언이야. 잘 치는 고수야. 나이 좀 우리 나이 때 아니면 위인 클럽 챔피언 고수님이신데 2대2로 편을 먹고 포볼 포썸 이렇게 섞어가면서 플레이하는 거예요. 뭐 나인홀인가 식스홀인가 해서 이긴 사람 올라가는 거야. 매치 플레이야.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러니까 토너먼트야. 근데 갑자기 보는데 그냥 잠깐 봤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애가 나오는 거야 거기에. 어디서 많이 본 애가. 그런데 깜짝 놀랐어. 이름을 보고. 제가 여기서 이름은 못 말해요. 사실은 그 친구가 이제 거의 내가 봤던 게 4강이었으니까 지금 아마 우승을 했는지 그냥 뭐 그 이후로 내가 챙겨보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예전에 학생선수 아카데미에서 30대 초반에 근무를 할 때 거기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었던 애야. 걔가. 박모 프로라고. 예? 대전 지역에서 나왔더라고. 근데 뭐 그러면 이름 다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름은 여기서 말할 수는 없고. 근데 그 친구가 결국은 이겼어. 거기서 승리를 했어요. 결국은.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때가 30대 초반이니까 10몇 년 전이니까 벌써 이제 20대 초반이 된 거야. 그때 13살, 14살이었으니까 중1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국가대표 상비군이었어, 그때. 예?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는데 왜 상비군이냐면 6학년 때의 성적으로 중1 때 상비군을 단 거야. 그러니까 잠깐 달았다 아마 또 안 달았을 거야. 왜냐면 이제 중1부터는 중학교 언니들이랑 상대를 해야 되니까 안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그때 당시 아버님이랑도 되게 많은 얘기를 하고 아버님이랑 되게 친했어. 그 학생의 아버님이랑. 그래서 이 친구가 코리아백을 가지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뭐 시선도 있고 코리아 알잖아. 엘로도 지금은 왁으로 바뀌었지만. 네. 그래서 얼마나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관계 맺음을 하다가 아버님이랑도 아버님 하루 종일 와 계셔. 딸 하나 그거 이제 운동시키는 하루 종일 와 계시고 그래서 막 아버님한테도 이런 어린 나이 이런 것도 물어봤던 기억이 나. 아버님 일 안 하세요? 배 출근 안 하시는 그게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때 당시에 뭐라 그러시냐면 골프 아들 딸 골프 시키면서 패가망신하는 사람 많다고. 박도기 프로님이 항상 현역 뛰실 때 백맨은 아빠들한테 그랬잖아. 백수냐고 다. 그렇게 한번 직설적으로 얘기하신 적이 하도 이제 와서 이제 막 언질들 하시니까 이제 그렇죠. 약간 다 백수냐고 약간 캐디 맨날 해서 막 뭐 선배 프로들한테 막 약간 저기 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시끄러울 때도 많았죠. 근데 그분은 이제 시끄럽지는 않으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막 그때 했었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 부모 중에 한 명이 일을 안 하고 한 명이 따라다녀야 되고 왜냐면 시합을 가야 되니까 시합이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러면 시합을 다녀야 되니까 그것도 시합도 막 그때 당시 무안 군산 막 이래. 예? 막 여주 그러니까 멀어요. 그걸 다녀야 되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일을 안 하고 1,000만 원을 벌 수 있어야 골프를 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빚으로 시키는 분들이 많대. 그래서 잘못하면 패가망신한다고. 패가망신하는 사람 많아요.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분 대단하다. 그래도 일을 안 하시는데 아무튼 아버님이 일을 안 하시는데 1,000만 원을 버신다는 얘기네. 나는 속으로 그냥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친구가 그때 어떤 기억이 있냐면, 김대현 코치님, 국가대표 상비군 6학년 이제 출신으로 제일 잘하니까 왔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친구가 시합을 나가고 하는데 되게 특이한 게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게, 제가 그 당시 봤을 때는 드라이버에 문제가 있었어. 드라이버를 치면은 얘는 내가 봤을 때 밖에 나가면 훅인데, 많이 감기는데, 드로우가 심한데, 근데 얘는 뭐라 그러냐면, 중1의 나이인데도, 저는 밖에 나가면 드라이버가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근데 연습장만 오면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연습장에서 드라이버를 안 쳐요. 이거 조그만 애가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원장님한테 얘기를 했어. 물어봤어. 원장님 이러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 걔는 내비둬 그냥. 걔는 건들면 안 돼. 걔는 워낙 이게 강한 애라 그 드라이버 안 치겠다면 내비둬 그냥 걔는. 뭐 조언도 하지 마. 뭐 이러더라고. 그런 특이한 경험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 특이한 그 걔에 대한 기억이 뭐냐면, 왜냐하면 국가대표니까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했던 것 같아. 처음으로 이제 학생 아카데미를 갔는데 국가대표 백을 가지고 오니까, 야, 국가대표 애들이 이렇게 치나 보다, 상비군 애들은. 그걸 처음 본 거야. 교습가로서. 그러니까, 근데 그때 또 뭐가 기억이 나냐면, 어프로치라는데 되게 특이하게 손목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 어프로치라는데, 손목을 20m를 하는데 손목을, 약간 막 깔짝 이렇게 쓰. 엄청 비정상적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되게 특이했어. 내가 특이하니까 기억을 했겠지. 근데 와, 국가대표가 상비군식이나 됐는데 왜 저렇게 어프로치를 하지? 그러면서 쭉 조언을 하면 이렇게 막 잘 안 고쳐져. 그래서 그것도 막 원장님이랑도 의논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 그때 그 팀에 안신혜 프로도 신이랑 먹을 때 막 왔다 갔다 할 때. 스칼리, 그렇지. 거기 아카데미 있을 때. 근데 봐봐. 거기 그때 안신혜 프로도 어프로치 할 때 손목을 되게 많이 썼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걔가 외국을 가면 그래서 안 된다. 러프가 이제 손목을 그런 식으로 쓰면 뭐 부상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막 이슈가 나왔어. 그래서 내가 기억을 해. 걔한테 막 그런 얘기를 설명을 하더라고. 그런데 걔가 가만히 보니까 얼굴 생긴 게 웃는 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름도 똑같고 걔인 거야. 그리고 걔 이력을 보니까 맞아. 근데 입회를 했더라고. 20살 때 정확하게 입회를 한 거지. 그래서 지금은 23살 정도 되고 대전에서 레슨을 한대. 근데 첫 홀에서 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 친구가 나오니까. 근데 첫 홀에서 왼쪽으로 개훅이 나는 거야. 그리고 치는 게 6홀을 내내 한 3, 40분을 봤는데, 그리고 어프로치도 똑같이 손목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의 기억과 똑같은 스윙을 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문제로. 그걸로 그 친구는 프로가 된 거지. 그 친구를 보면서 뭐를 생각했냐면, 야, 이게 스윙은 이게 쉽게 안 바뀌나 보다. 이런 생각을 교습가로서 하게 됐어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모르게, 우리 프로들도 가르치는 이 교습가도 내가 이거를 모르고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골프에 가장 엄청나게 큰 사기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기. 스윙 교정이랑 비거리 늘려드린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봐요. 스윙 교정도. 네. 대골퍼 국민 사기극. 사기극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교정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하지만, 결국은 다시 원래 옛날에 하던 대로 돌아오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신체적인 변화, 내가 진짜 벌크업이 돼서 몸이 막 듀셴버처럼 막 몸이 커지거나, 예를 들어서 되게 호리호리해지 말라지거나, 반대로 뭔가 체형의 변화 아니면 근력의 변화가 있지 않고, 내가 그냥 계속 내가 계속 비슷한 몸으로 5년 6년 그냥 유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저는 그래요. 스윙 바꾸는 거나 비거리 바꾸는 거는 러닝머신하고 똑같다. 바뀐 것 같지만 다시 돌아오고, 바뀐 것 같지만 다시 돌아오고, 바뀌었다라는 거는 1년, 2년 지속이 돼서 내게 완전 다른 쪽이 돼야 되는데, 쉬운 예로 들면, 옛날에 제가 알고 있던 상금왕 출신의 어떤 프로, 비거리 늘리려고 노력 하다가,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상금왕하고 그랬던 프로가 지금 1부터 시도도 없어요. 왜 없냐면,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갖고, 비거리 늘리는 훈련을 너무 잘못해갖고, 지금은 아예 1부터도 못 뛸 정도로 몸이 안 좋아져갖고 투어를 그냥 거의 반 은퇴 상태인 거예요. 강제 은퇴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나한테 맞지 않은 스윙으로 뭔가를 자꾸 바꾸려고 했던 거죠. 근데 다시 자기 스윙으로 돌아오고 또 바꾸고 자기 스윙으로 돌아오면, 신체적인 변화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절대 스윙은 바뀌지 않는데, 사람들은 마치 바뀔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레슨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절대 스윙은 바뀌지 않아요. 3살 버릇 여든 가듯이 3살 스윙은 여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으셔야 될 게, 그러니까 황인준 프로가 저한테 옛날에 우리
연습생들, 프로 되기 전에 연습생들 다 모아놓고, 황인준 프로님이 해준 얘기였어요. 황인준 프로님은 되게 늦게 골프를 해서 40인가? 35인가 골프를 했고, 40에 첫 우승을 하신 거예요. 30 몇 살에 해가지고. 30대 초반에 시작하셔서, 시작을 회사 다니다. 그러다가 티칭 프로 하려고 시작하셔서. 네, 근데 이제 우승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계시고. 근데 지금도 구질이 슬라이스 구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형님. 근데 형님은 그 구질을 바꾸려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했더니 자기는 지금 이 구질을 바꿀 시간이 없고 빨리 프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슬라이스 나무 왼쪽을 보고 쳐서 돌려쳤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근데 스윙 자체가 사실 황인준 프로님 보면은 썩 우리가 봤을 때 비주얼적으로 좋은 스윙은 아니잖아요. 메커니즘은 전문가로서 봤을 때 완벽하지만, 근데 황인준 프로님 그랬어요. 나는 지금 그 스윙을 뜯어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황인준 프로님이 30 몇 살 때 했던 그 초보자 때 했던 스윙이랑 지금이랑 동영상을 보면 똑같아요. 아까 한명 프로님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스윙을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내 구질이나 나의 골프에 맞춰서 골프를 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 스윙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허송세월을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만약에 스윙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세스코에 신고해야 돼요. 뭐 저는 그러니까 거기 하나 부연 설명하면 핸디캡이 10 이하인 상태에서는 스윙 웬만하면 안 바뀌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해요. 핸디캡 10 이하면 스윙은 못 바꾸죠. 못 바꾼다. 못 바꾸죠. 구질은 바꿀 수 있어서 스윙은 못 바꿔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예요. 정확하게 말해서 스윙을 못 바꾼다는 표현보다 스윙 메커니즘을 못 바꾼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감히 얘기하면 어떤 움직임의 패턴은 핸디캡, 그러니까 80대 이하는 다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10 이하는 정말 심하고 10 이하는, 그때 이 친구는 박모 프로는 그 6학년인데도 핸디캡이 10 이하로 들어갔고 시합에서 실제 화이트티에서 70대를 쳤으니까. 그런데 그때 이후의 스윙이 와 깜짝 놀란 게 바뀐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백스윙이 좀 커졌어. 내가 저도 놀랐어요. 어떻게 나는 그 친구 스윙을 내가 기억을 하고 있지? 머릿속에 있으니까, 한켠에 있으니까. 그게 있었나 봐요. 저는 그걸 되게 그 친구를 유심히 봤던 거야. 왜? 그냥 국가대표 상비군이라. 근데 되게 그거 아세요? 우리가 멀리 저 전주령 갔는데 참 멀리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스윙으로 알아보죠. 식별을 할 수 있는 게 스윙이거든요. 다 스윙마다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저 딱 보면 저 누구다. 누구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무리 멀리서 봐도. 맞아. 팝5에서 그린에서 봐도 안단 말이에요. 아빠들이나 엄마들이 자기 아들 오는지 안 오는지 티박스에서 빈 스윙하는 것만 봐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스윙은 식별이 된다는 거죠. 다 다르게. 안면이나 지문처럼 식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요. 페이스 오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스윙 오프는 불가능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바뀐 게 이제 백스윙이 조금 좀 원활하게 쭉 풀백스윙까지 넘어가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딱 제어가 과도하게 안 되고 그런 인식을 받았고, 역시 이 친구는 아직도 미스가 나면은 훅으로 고생하겠구나. 그리고 또 어프로치 똑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손목 써가지고 똑같이 탑핑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탑핑 뒷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손목을 잘못 쓰면 똑같이 탑핑이 나는 거야. 근데 그걸 퍼팅으로 마무리하더라고. 원래 이 친구가 퍼팅이 좋았거든. 대박이었어, 퍼팅이. 그때 당시인데. 야, 이게 레벨이. 그러니까 퍼팅이 좋으니까 어프로치 숏게임을 안 고치는 거예요. 그걸로 리커버리가 되니까. 그래서 그때도 경기를 할 때 한 친구는, 한 프로는 붙였어. 근데 내가 아는 그 프로는, 그 친구는 완전히 넘어갔어. 근데 그거를 덕인 데서 퍼팅을 2배 거리였는데 퍼팅을 넣더라고. 이 친구는 그걸 빼고. 그래서 결국은 올라가더라고, 위로.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느낀 거예요. 이게 전문 영역일수록 이건 더 심할 수 있는데, 우리 아마추어 일반 골퍼들도 사실은 우리가 레슨 한다고 해서 해도 어느 순간 혼자 연습할 때 보면 똑같이 하고 있고. 그럼 왜 일부러 안 하시나? 아니, 아니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도 했어. 아니에요. 저 일부러 저렇게 아니요. 또. 근데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는 것 중에 사자성어로 말씀드리면 역지사지라고 테니스 레슨을 받잖아요. 아, 그러네. 제가 테니스 레슨을 전문가한테 받고 있는데, 제가 테니스 레슨을 받으면서 제가 골프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제가 테니스에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내가 테니스 때도 골프 레슨 할 때도 절대 공 보고 때리지 마세요. 나 공만 보면 테니스는 완전히 스윙 메커니즘으로 치는 거거든요. 공만 보면 막 미친 듯이 공을 쫓아가서 때려. 간격이 안 맞는 거야. 근데 내가 골프 레슨 할 때 맨날 공 때리지 마세요. 스윙으로 치세요.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 선생님들 나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프로님, 회원님, 때리지 말고 그냥 스윙 피니시까지 끝까지 가면 공 맞아요. 그러니까 역지사지인 이거는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의 성향인데 의욕이 좀 앞서고 감각적인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그거를 자꾸 눌러주고 하지 말라고 못하게 해주는 거밖에 없고,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해주는 거밖에 없지.
나는 운동신경도 좋고 K7 축구도 하는데 테니스 그거 레슨 받다가 백핸드를 못해갖고 아줌마들도 하는데 비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훨씬 피지컬적으로나 이런 근력도 약간 야 분들도 막 되게 하는데 나 막 그걸 못해갖고 막 내가 그랬어. 나중에 혹시 제가 테니스 갖고 깝치거나 지금 백핸드 두 손으로 한 손으로. 두 손이요. 그죠. 저 처음에 군대 저도 이제 테니스 레슨 받았잖아요. 이영택 친구분한테 레슨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왜 텔레비전 그때도 나를 가르치는데 백핸드를 두 손으로 가르치는 거야. 근데 우리 대장님도 그렇고 헌병 대장님도 그렇고 다들 한 손으로 하고 텔레비전도 다 한 손으로 하는데 나는 굳이 두 손으로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손으로 백핸드 하다가 개욕 먹고 테니스 레슨 안 받았어요. 어이씨, 나만 저보다처럼 가르친다고. 그런 기억이 나네요. 아니 요즘 트렌드는 요즘은 다 선수들도 백핸드 두 손으로 다 두 손이래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게 맞대요. 그게 맞대요. 근데 그 겉멋들어서 그냥 한 손으로 하고 그래서 내가 나도 멋있게 치고 싶은데 자꾸만 초보자처럼 두 손으로 치라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레슨 받다가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제가 해보니 더 회원님들의 마음을 더 잘 그래서 두 분도 어디 가서 레슨을 꼭 받아보세요. 그러면 이게 회원님들이 왜 못하는지를 어느 정도는 더 잘 알 수 있는. 저는 자전거 때문에 그걸 경험해서 자전거 유튜버를 보잖아요. 자전거 저거를. 근데 유튜브 말고 현장에서 직접 배워봐야 돼요. 그럼 또 달라요. 현장에서. 또 달라요. 내가 얼마나 병신 같은지를 알 수 있어요. 나는 내가 테니스를 하면서 그래. 우리 선생님한테 내가 뭐라 했냐면 혹시 제가 나중에 테니스를 어느 정도 잘 치게 돼서 겁나 깝치면은 너 옛날에 백핸드 개 못했었다고 한번 눌러달라고. 내가 그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현장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비교가 되잖아. 막 호리호리하고 여리여리한 여자분이 너무 잘해. 근데 나는 운동신경이고 심지어 운전을 20몇 년을 해서 K7인데. 근데 거기서 찐따처럼 하고 있는 거야. 골프 선수인데도 또. 선수인데.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 안 돼요. 근데 저는 뭐 아까 뭐 유튜브 얘기했지만 저는 처음에 정말 골프 유튜버 보는 사람이 이해를 못했어요. 정말 그런 골퍼들을. 한 몇 년 전만에 그 막 이슈가 되고 시작은 왜 저걸로 레슨을. 근데 심지어 레슨 받는 분들도 그걸 봐. 레슨이 끝나고 그걸 보고 있어.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난 뭐지 이러면서 나한테 일부러 저러시나? 일부러. 나한테 일부러 저러시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내가 자전거를 배우고 싶은데 레슨을 못 받고 하니까 자전거 유튜브를 엄청 봤단 말이야. 자전거 스킬 뭐 이런 거 보면서 막 이게 레슨 영상을 본 거죠. 이러면서 느꼈어. 이런 심정으로 이렇게 그분들도 유튜브를 보고 있겠구나. 라고 느꼈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저희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 외에 다른 유튜버 보지 않아요. 우리는 운동을 아니까 그래. 아니까. 그리고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그래요. 선생님한테 저 그냥 개인 연습 뭐 멋있는 게 안 칠게요. 내가 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처음이래. 제가 어차피 혼자 해봤자 의미 없거든요. 그랬더니 마인드가 저 골프 레슨도 그렇게 할 때 놀래는 거야. 그리고 유튜브도 안 봐요. 저는 봐도 나달 거만 보지. 레슨하는 거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달 좋아하니까 나달 거만 보지. 그랬더니 플레이하는 것만 보지. 그랬더니 역시. 그리고 나한테 레슨 받으러 왔어요. 테니스 선생님이. 골프 레슨. 야간 나가신다고. 이야. 그리고 서로 역지사지를 느꼈어요. 그러네. 근데 그 선생님이 더 잘하더라고요. 테니스 하신 분들이 골프 잘. 맞아요. 공에 다루는 센스가 있지. 완전히 이게 밀어주는 게 완전히. 근데 구기 종목을 도구로 다루는 구기 종목을 하셨던 분들은 무조건 골프 잘 쳐요. 그렇죠. 네. 근데 테니스가 제가 봤을 때 맞는지 한번 봐요. 지금 테니스 레슨 받으니까. 테니스 이게 포핸드가 골프에서 오른손의 제어를 정말 비슷하게 구현해. 그래서 테니스가 이게 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김대현 코치? 저도 테니스를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그 분석이? 오른손 테니스 선수들이 테니스가 골프랑 연관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더 상호 시너지가 낼 수가 있죠. 샬로윙 동작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포핸드 할 때 포핸드 할 때. 오른팔에 샬로잉 동작이 비슷해요. 그게 오른팔이란 얘기죠. 저는. 오른손에 손을 포워드 시키는 동작이랑 되게 비슷하더라고. 그리고 이거를 끌고 와가지고 레깅 해가지고 헤드스퀘어로 쭉쭉 그냥 이게 스로우 바로 스로우 하는 게 되게 비슷하지 않나? 네, 스로우. 그러니까 다 지나가게 테니스는 완전 몸통 스윙에 지나가게 쳐야 되는데 그 얘기하는 거야. 나는 자꾸 히든더 볼을 하니까 내가 요즘에 맨날 스루더 볼을 하라 그래놓고서 히든더 볼을 하니까 되냐고 테니스가. 나중에 우리는 그거 할 때 발리 있거든요. 이제 발리 배울 거 좀 있다면 발리 하면 우리가 잘해. 내가 발리 하면 우리가 잘 깎거든. 내가 선생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저는 배우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선생님 뭐냐 뭐 서비스를 배우고 싶냐 아니 발리 배우고 싶냐 아니요 저는 괴성을 내는 걸 배우고 싶다. 이걸 배우고 싶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저한테 스킬을 배우셔야죠. 기술을 배우셔야지. 그런 거는 부수적인 건데요.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거 하고 상대방 이렇게 막 좀 자극적인 소리 낼 수 있는 걸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그런 경험을 한번 했어요. 골프 스윙이,
이게 바뀌는 게 쉽지 않은 거구나. 그리고 이 골프라는 게 물론 스윙으로만 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 친구는 그걸로 국가대표 상비군도 하고 프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스윙이 어찌됐던 간에 하나의 일관된 맥락이 근데 스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컨디션으로 되는 거예요. 골프 컨디션으로. 골프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있다는 아니, 거죠. 스윙 좋은 걸로 따지면은 나 몇 번째인데. 그렇잖아요. 막 형들도 인정하잖아요. 좋은 걸로 따지면 메커니즘적으로 상관없다니까요. 거리는 뭐 솔직한 말로 황인춘 프로님보다 우리 김도현 코치가 스윙 메커니즘이 더 좋죠. 아니, 뭐 거리도 그렇고 메커니즘도 훨씬 좋잖아. 하지만 황인춘 프로님은 우리나라를 제패했고 김도현 코치님은 무제패 못했고 K7을 제패할 거고. K7을 제패했고 그게 다른 거죠, 그죠? 누가 봐도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메커니즘적으로 분석해서 교과서적으로는 김도현 코치가 훨씬 더 좋죠. 황인춘 프로님한테 죄송하지만 인춘이 형 안 들으니까 방송. 이 방송 안 들으세요? 혹시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들어도 뭐 인춘이 형 또 절 리뻐하니까. 리뻐하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코치님이랑 우리 권윤 코치님이랑 스윙이 과연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윙의 변화에 안 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스윙의 변화는 어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스윙을 가지고 일관되게 구질을 만들고 일관되게 플레이 그 일관된 구질을 가지고 내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임 능력을 보유하는 게 골프지. 그죠? 그게 골프지. 그러니까 스윙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내가 그 일관된 도움닫기를 하는 것뿐이지 일관된 도움닫기를 하는 것뿐이지 비주얼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스윙이 좋다 나쁘다에 대한 거를 그것도 우리가 기준을 정하면 안 돼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자기 체형에 맞고 자기 성격에 맞는 자기 성향에 맞는 스윙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스윙 교정한다는 거는 목표가 확실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뭐 구질을 바꾸고 싶다. 거리를 늘리고 싶다. 아니 뭐 거리 늘리는 것도 아니고 뭐 구질을 바꾸고 싶다. 내가 탄도를 뭐 좀 더 높이고 뛰고 싶다.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스윙이 바뀌는 건 있어도 그런 목표가 정확해야지 내가 비주얼적으로 스윙을 바꾼다? 김효주처럼 스윙하고 싶다? 이런 거는 스윙이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한번 방송 들어보시고 본인의 스윙을 내가 바꾸려고 너무나 막 노력을 하셔서 스트레스 받아서 오히려 골프가 퇴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판단해 보시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공식 후원사 옥터민 옥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